중정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1일 무진 두번째 기사 1518년 명정덕 13년 황해도 옹진현 강릉현에 지진이 있었다. 중정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2일 기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계복을 듣다. 중정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2일 기사 두번째 기사 홍문관의 비답하였다. 소격선은 조종조에서도 성심으로 승봉한 것이 아니요 단지 그 유래가 오래돼서 갑자기 혁파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8월 2일 기사 세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2일 기사 네번째 기사 대간이 소격서와 이희웅, 이윤식, 허괭 등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희재수에게 정녀와 서녀가 있었는데 서녀는 지금 호조 정랑 윤계에게 시집 보내기로 하고 정녀는 진사 강은에게 시집 보내기로 허락하였었습니다. 윤계가 과거에 급제하자 곧 정녀를 윤계에게 바꾸어 시집 보냈는데 윤계 역시 달갑게 여겨 적서가 되었습니다. 모두 파면하셔서 최호는 이미 형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논박을 받아 채직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 곧 같은 품계의 벼슬을 제수하였습니다. 더구나 성경과는 중요한 자리이니 더욱 있을 것이 못됩니다. 직강의 벼슬을 채직하소서 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병조참판 한효원은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으며 전에 승지로 있을 때에도 물론이 있었으니 채직하소서. 봉상군은 이명대군의 뒤를 잇고서도 사당은 만들지 않았으므로 추문하에 입게 하였더니 곧 명하여 버려두게 하심에 아래 사람이 위에서 사정에 치우치신 것인가 의심합니다. 법대로 논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제수 윤계 등은 갑자기 파직해서는 안 되니 추신하여 주의해주겠다. 봉상군은 죄주지 않아도 스스로 징계할 줄 알 것이다. 최호는 사유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채직할 것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채직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처음에 희재수가 정녀는 진사 강은에게 서녀는 윤계에게 시집 보내기로 혼약을 정하였는데 윤계가 과거에 겁제하자 희재수의 첩사위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곧 말하기를 만약 정녀를 나에게 시집 보내면 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양하겠습니다 하였다. 희재수가 부득이 정녀를 그에게 시집 보내고 도리어 서녀를 강은에게 시집 보내려 하니 강은이 거절하였다. 희재수가 강압하자 강은이 헌부에 정서에 끝내 희재수의 사이가 되지 않았다. 윤계와 강은은 모두 제명이 있으므로 희재수가 사이로 삼으려 하였는데 윤계가 강은보다 먼저 과거에 급제하자 윤계가 혼인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도리어 정려를 주었던 것이다. 희재수는 무식하니 나무랄 것 조차 없으나 윤계는 조금 학식이 있으면서 차마 이런 일을 하였으므로 사림에게 그르게 여겨온 지 오래되었다. 이해로 논하면 희재수가 정녀는 강훈에게 혼약을 정하고 서녀는 윤계에게 혼약을 정하였으니 혼례가 이미 정하여진 것이다. 부부의 분위가 뚜렷해졌으니 사이로 굳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윤계는 마침내 그의 정녀에게 장가들었으니 이는 강은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라 그 마음이 비루하다. 헌부가 이 때문에 희재수와 윤계 두 사람이 다 예의에 어긋났음을 논개하여 모두 파면해서 내치기를 청하였더니 상이 그 말을 좇아서 의금부에 가두어 추국하고 그 아내와 이혼하게 하였다.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3일 경우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근간에 연로하여 치사해야 할 사람은 스스로 물러가는 것이 좋은데 혹 사퇴를 당하기도 하니 국가에서 선비를 대우하는 것이 또한 호하지 못한 듯하다. 하매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그 사람이 스스로 물러가면 과연 아름다운 일입니다. 만약 버려서는 안 될 사람이라면 공론이 있을 것이나 집안이 빈궁하여 돌아갈 데가 없어 녹을 위하여 벼슬하는 이도 어찌 없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이들은 그 인물이 뇌미 있건 없건 관계없더라도 국가에서 벌이는 것은 중요하지 못한 듯합니다. 혹 한관을 제수하여 녹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또한 후한 뜻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교직의 법을 행할 수 없겠는가 하며 신용계가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면 관작이 또한 외람되게 되어 자궁자는 반드시 당상에 올라 당상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들은 비록 쓰여지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많은 듯함에도 불가하게 여깁니다. 또 그가 지금은 연로하여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더라도 저늘의 국가를 위해 하늘이 많았으니 금교직을 만들어 물러가게 하는 것도 후한 뜻이 아닙니다. 하고 참장관 김정국이 아뢰기를 송나라 때 사대부 중에 70세가 되어도 치사하리 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므로 그때 호족을 상고하여 고로하게 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어떤 재상이 이는 노인을 우대하고 공로 있는 사람을 권면하는 뜻이 아니다. 우사로 말하면 힘이 한창 강성할 때 변방에 쓰다가 연로하게 되어 고로하게 되면 바야흐로 변방에 있는 사람이 훗날 우리도 저와 같이 될 것이다 하여 대부분 힘쓰지 않을 것이니 이 의논은 시행해서는 안 된다 하였더니 조정에서 그 말을 좇았습니다. 또 대명 회전에 기재된 바로는 노인치사에 대한 규모가 있으니 직무는 없으면서 오직 그 직함만 주어 보내며 그 가운데 공로가 있는 자는 봉급의 반절을 주어 그 처자를 먹여 살리게 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그 사람이 물러가기가 또한 쉬웠습니다. 상고해 보건대 지금도 이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복록을 주는 것이 본디 좋은 일이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복록이 넉넉하지 않아 바야흐로 조정의 뱃스라는 사람에게도 넉넉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물러가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어서 죄다 복록을 줄 수 없고 비록 공로 있는 사람을 가려주더라도 형세가 지탱할 수 없습니다. 또 금교직 된 자는 마치 구박하여 쫓아보내는 것 같습니다. 대저 사람의 마음은 모두 관작을 중히 여겨 버리지 못하는데 일시에 일정한 법을 만드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요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람을 고공하여 개정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직무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조가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만 행여 잘못됨이 있으면 또한 폐단이 있게 됩니다. 대저 이와 같은 일은 여러 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지평 김식이 아뢰기를 해조가 이와 같이 하였는데 만약 또 의심을 낸다면 옳지 못합니다. 인물의 진퇴는 본디 정부의 소임이요 정부가 해조에 맡겼는데 해조가 한 일을 도리어 의심하면 또한 고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백관들 중에 그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그늘에 파직당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다 그 사람됨을 아는데 만약 또 의심하는 바가 있으면 옳지 못합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정부는 진실로 고공하는 일을 전조에 맡겼으나 고공한 뒤에 또한 잘못된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조에 고공의 책임을 지웠으는 옳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조가 고공을 행하는 법은 근래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니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이며 있으면 대신이 교검하는 것도 옳다 하였다. 김식이 아뢰기를 임금은 천도처럼 거짓이 없어야 하며 모든 일에 일제 바른 데에서 나와야 합니다. 또 하늘이 스스로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므로 임금을 세워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임금이 진실로 하늘이 임금 세운 뜻을 안다면 무릇 그르고 삿된 생각, 어그러지고 편백된 도와 복을 빌고 장수를 바라는 일 따위가 그 사이에 관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3대 이후로는 조종조에서 전해오던 구엄만 믿고 하늘이 임금 세운 뜻을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사이가 행해지고 좌도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성하기 고명한 지경에 이르러서 하늘이 임금 세운 뜻을 이미 아셨습니다. 좌도에만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릇 임무를 진퇴하는데도 아래 사람이 공론으로 아뢰면 위에서도 공심으로 들어야 쉬어야 합니다. 지금 좌도의 소격선은 혁파해야 하고 공신 이희용은 삭제해야 하며 담화하여 백성을 병들게 한 이 윤식은 파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의 일을 만약 공심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이 임금 세운 뜻을 깊이 생각하시어 속히 결단하소서 하고 동지사 김정은 아뢰기를 임금의 도는 천지의 도를 재단하여 이룬 것이요 천지의 적의
함을 도와 이루는 것이니 김씨의 아랫말은 상께 기대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옛말에 나는 요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임금 앞에 진달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대개 우리 임금은 하늘과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임금이 조금이라도 사정에 치우침이 있으면 만사가 다 잘못될 것입니다. 소격사이에 기도하는 것은 만에 하나가 혹 보응을 받는 이치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지공무사하다면 있을 수 없는데 하며 이런 이치가 만무하매래일까. 전대의 저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따라 또 후세에 전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혁파해야 할 기회이니 윤언하지 마소서 하였다. 권운이 전의 일을 아뢰고 김정이 윤계의 일을 아뢰었다. 중조실록 34고 원중종 13년 8월 3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우승지 김정국이 아뢰기를 함경북도 병사의 장계는 주장합이 반역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했다.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며 영의정 정광필 조하이정 신용계 우의정 안당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장합이 이와 같이 반란하였는데 성저의 야인은 실로 우리나라의 울타리니 만약 그들이 주장합에게 침략을 당하여 거주하지 못하였다면 어찌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경들의 의논을 듣고자 한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밖에서 변방의 일을 아는 사람들과 의논해 보았더니 모두 처치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병력이 있으면 위무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도리는 국가에 순복하여 우리 울타리가 된 자들인데 변장이 그들이 주장합에게 침략당하였는 것을 보고도 구원하지 않으면 이는 또한 국위를 손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의논드린다면 당시 연소한 무반들은 다 한번 국가의 위력을 보이려 하면서도 다만 감히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국가가 근래에 군량이 부족한데 양계의 흉년이 근년에 더욱 심하니 지금 군사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주장합을 사로잡아 오는 것은 기필할 수 없고 만에 하나 불리하게 되면 주장합의 상세가 더욱 확장되어 변방의 근심거리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도 부득이 타도의 군사를 모아 막아야 하니 장차 국가의 큰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변장으로 하여금 특별히 오도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이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량과 군기의 준비는 호주와 병조로 하여금 따로 조치하게 하여 변방의 보고를 기다려서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주장합의 형세는 조정의 명령을 듣고서 스스로 중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오도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주장합에게 죄를 물을 것이니 너희들은 동요하지 말라 한 뒤에 주장합이 또 오도리를 침략하는데도 국가에서 죄를 묻지 않는다면 오도리가 반드시 신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변장으로 하여금 주장합에게 효유하기를 너가 스스로 중지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내 죄를 물을 것이요 너희 형 망합도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게 하려 합니다. 다만 주장합이 이 말을 듣고도 전처럼 반란한다면 국가에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은 변방일을 전혀 몰라 의견은 이와 같으나 좋은 계책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신은 더욱 병사를 모릅니다만 대개의 의견은 정광필 신용계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신의 의견은 이와 같이 변방에 일이 있을 때는 변장을 반드시 각별히 가려서 보내야 합니다. 지금 북도의 병사 신공제는 백성 다스리는데 능하고 또 활도 잘 쏘나 그곳에 병사를 지낸 위망 있는 사람만 못할 것입니다. 성종조의 평안도에 일이 있자 이익억균이 해마다 들어간 것은 그곳의 야인들이 본 뒤 그의 위망에 신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전일의 북도의 변장을 지낸 위망 있는 사람 보내면 매우 좋겠습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번번이 변장을 채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중신을 보내어 변방을 순찰하게 하면 오도리 등이 듣고 또한 믿고 도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양계의 군사들이 취재를 물린 관계로 10년 뒤에 이 일을 생각하여 서울에 다 모일 것이니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그 도의 병사로 하여금 일체 취재하게 그들로 방어를 하게 하고 그 녹봉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록 서울 사람을 가려 들여보내더라도 어찌 그곳의 일을 본 뒤 잘 아는 토병만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좋다. 또 근간에 평안도 황해도가 해마다 흉년이 심하니 군량에 관한 일을 어찌 걱정하지 않으랴 하였다.
중조실록 3사건 중종 13년 8월 3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정교하기를 순변사를 속히 보내야 하는지 여부를 다시 대신에게 물으라 하며 정광필은 경솔이할 수 없다고 신용기는 다음날 초승에 보내기를 청하고 안당은 속히 보내기를 청하였는데 상이 안당의 의논을 쫓았다. 중조실록 3사건 중종 13년 8월 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여기서 말한 제가 이항에게 지도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을 물었으니 이항이 대답하기를 일 좋아하는 부박한 신진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하였다 한 것은 만약 사람됨을 잘못 보고서 신진을 싫어하여 등용하지 않으면 사람을 쓰는 방법에 있어 좁아지게 된다. 오래 벼슬한 사람인들 또한 경박한 사람이 없겠는가 하며 참찬간 조광조가 아뢰기를 그때는 사마광이 범중흥 등이 또한 다 신진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신진이라 하여 쓰지 않으면 어찌 태평의 정치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까? 무릇 원대한 생각이 없어 이를 변통할 줄 모르고 경박하기만 한 사람은 과연 물리쳐야 합니다. 만약 신진과 구신 중에서 그 재덕을 비교해 보아서 대등할 경우에는 먼저 구신을 써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이를 말한 것 때문에 경박하다 하여 내쫓으면 언로가 막혀서 조정이 삭막해질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과 말씨를 보고 실제 행동을 참작해보면 알기가 쉬울 듯합니다. 하고 지사 최숙생이 아뢰기를 굳이 사람의 시비를 보려 하는 것도 패단이 있습니다. 강하고 날카롭게 진언하는 사람을 상께서 경박하다고 하시는 것은 진실로 불과하며 정성된 이가 이 때문에 경박하다고 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하고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연수한 무리들이 시세가 다른 것을 모르고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 하면 정성된 이는 패단을 바로잡아야 할 뿐입니다. 하였다. 시평 박훈, 정은, 박윤경이, 이희용, 이윤식, 최옥호, 홍상군, 한효원 및 소격서 등의 일을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최옥호는 채직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사건 중종 13년 8월 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조광조가 아뢰었다. 학문은 일시라도 게으리해서는 안 됩니다. 논어 같은 것은 한 장 한 구에도 다 깊은 뜻이 있으니 공부하여 흡속히 얻게 되면 이로부터 장치 교화가 나올 것입니다. 만약 이렁저렁 날만 보낸 뿐이면 세월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무릇 때와 기회는 다시 얻을 수 없으니 부지런히 힘써서 끊임없이 날로 새로워지게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전교와 개사의 나고드는 일이 너무 많아 성악에 방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에 성상께서 매형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혀 연구하셨고 그늘에는 주상께서 학문의 뜻을 두신 지 오래되셨으므로 지금 정치 교화에 시행해야 하는데 배우기만 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학문이 되고 맙니다. 신은 아마도 진작하는 바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닌가 여깁니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8월 4일 심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소격서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8월 5일 MC 첫 번째 기사. 조강이 나아가다 대사관 윤헌필, 지빅, 윤자임이, 이윤식, 이희용, 한효원 등의 일을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봉상시의 관원은 가려서 차임해야 하니 이윤식은 채직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8월 5일 MC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최산두가 아뢰기를 동네에 사는 이춘무가 공천을 은닉한 죄로 전가 사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송씨는 효녀입니다.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좇는 것이므로 효녀일지라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효녀를 입거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원종 공신의 자녀도 오히려 사유하여 죄를 감하는데 하물며 효도는 모든 행실의 근원이매릴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그의 아들이 2번 상언하였으나 회사에서 그것을 막아버렸다. 다시 대신에게 의논해야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8월 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소격서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한효는 그 인물로 말하면 참판에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판서는 병들어 있고 참인은 장차 북경에 가게 되었으며 이제 변방의 일이 있으니 과연 직무를 패하는 것이 많겠다. 갈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처음에 한효은이 한 번은 경련에 입시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은 가리우기 매우 어렵습니다. 스스로 어질다고 한 사람도 반드시 다 어질지 않고 여러 사람이 어질지 않다고 한 사람도 반드시 어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였는데 신진 선비들이 듣고서 그를 그러게 여겼었다. 한효원이 도승지로 있을 때 경연에 쌀이기를 요즘 재변이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가을철에 당하여 홍문관 단밖의 배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배나무가 있는 곳은 홍문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홍문관 관원이 다 말하기를 홍문관이 단밖에 만약 이런 재변이 있다면 신등이 먼저 아뢰어야 할 것인데 한윤이 잘못 아뢰었으니 그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이 때문에 한효운의 마음을 더욱 의심하여 일찍이 논박하려 하였으나 감히 반론하지 못하였다. 효운이 병조 참판이 되자 간원이 그를 논하기를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였더니 상도 그 논방을 받아들여 윤허하였다. 당시 논평에 효운의 말이 아무 사정도 없이 나왔는데 간원이 부당하게 논하였다 하였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5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사관은 만세의 공론을 잡은 것으로 소임이 지극히 숭하니 산망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으로 삼공에게 물으라.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5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전주에 사는 생원 정인복이 10조의 소를 올렸는데 첫째 제사에 성의가 없는 것, 둘째 군액이 정밀하지 못한 것, 셋째 풍속이 사치를 숭상하는 것, 넷째 전야가 거칠어진 것, 다섯째 제상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한 것, 여섯째 공물과 부세가 고르지 못한 것, 일곱째 고공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 것, 여덟째 영로가 조잔한 것, 아홉째 진법을 익힘에 있어 법령에 어긋나는 것, 열째 학교 퇴폐한 것 등이었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6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선 김정 사관 김희수가 소격수와 이희용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6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유은이 숙배하고 하직하니 상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생민의 휴척은 수령에게 매었고 수령의 출척은 감사에게 있다. 그런데 수령으로서 백성의 괴로움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많고 학교의 퇴폐함이 옛날보다 더 심하다.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니 가서 마음을 다해서 하라 하매 유은이 아뢰기라. 이제 가게 되면 돌아올 시기가 매우 머니 신의 하찮은 소회를 감히 아뢰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상하기 날로 고명한 지경에 나아가시고 부지런히 힘써 태평을 바라되 마지막을 처음처럼 삼가시어 한시도 끊임없이 하소서. 상께서 저기 하신 지 이미 12여 년이 되었습니다. 인정은 마지막을 잘 마치는 사람이 대부분 적으니 이것이 위징이 십전소를 짓게 된 까닭입니다. 근래 재변이 많이 일어나지만 대개는 군자와 소인의 나님과 첩부의 사유와 변방의 경부 이 세 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사람을 쓸 적에는 착한 사람은 진시로 발탁하여 써야 하겠지만 비록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험해 보고서 써야 합니다. 물리칠 경우에는 물론 아주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비록 실수한 바가 있더라도 인제는 수가 한정되었으니 또한 모름지기 짐작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한 바가 매우 마땅하니 내가 유념하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6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삼공이 이춘무의 아내 송씨의 일을 가지고 의계하기라. 법으로 따지면 그의 아내 때문에 그 남편을 죄주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지금 바야흐로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때이므로 송씨의 행실은 크게 칭찬하는 것이 있으니 정가사변 이하의 죄로 죄주는 것이 또한 옳습니다. 이는 상용하는 법이 아니요 다만 한테 쓸 뿐입니다 하고 또 사간의
인명의 산망을 갖추는 일을 가지고 의계하기를 상교의 사관을 중히 여기시는 것은 당연하십니다. 그러나 본관의 비밀로 청구하는 것도 선발해서 하는데 반드시 산망을 갖추게 하면 아마도 더욱 정밀하게 가리지 못할 것이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6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정청에 전교하기를 이전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자리이니 신중히 선발해야 한다. 참판 허경이 북경에 가기 때문에 채직하였다. 만약 이직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나는 조광조에게 제수하고자 한다. 전조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며 이 장군인 등이 아뢰기를 이조가 국가의 근본이 되는 자리이기는 하나 호문과도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조광조의 학문은 여러 사람과 다르니 모름지기 경악에서 논사하는 자리에 있게 해야 할 것이요 채직해서는 불가합니다. 긴급핍도 참판으로 삼을 만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6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긴급핍을 2조 참판으로 김당을 병조 참판으로 이항을 형조 참판으로 유용건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유관을 지비로 김희수를 전환으로 윤자임을 사관으로 구수복을 수찬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혜루 아래에서 상이 경혜루 아래에 나아가 종친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승지 김정국이 아래기를 그일에 오래도록 종친을 접견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음식 대접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조정에 있는 신하들도 윤대하의 회포를 진달하게 하는데 하면 나라와 효초를 같이 해야 하는 종친이겠습니까? 요즘 상께서 바야흐로 학문에 유의하여 정치를 흥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때문에 종실들도 조종께 욕을 끼치지 않고자 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으니 시정의 덕실이나 혹 상의 허물 같은 것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소회를 아뢰게 하십시오. 또 종실 중에 혹 죄를 지으면 잡아 가두기까지 하는 것은 국법에 부득이하지만 또한 불쌍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위에서 앞에 나오게 하여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이르시고 권면하고 단속하는 것이 또한 옳습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시산정 정숙이 나와 아뢰기를 신이 다행하게도 오늘 지존을 뵙게 되었으므로 소회를 진달하고자 합니다. 하고 이어서 소매 속에서 짧은 두루마리 하나와 작은 책 하나를 올렸다. 상이 그것을 한번 다 보고는 소회를 진달하게 하였다. 시산정 정숙이 아뢰기를 신이 진달하려는 것은 학문하는 방법뿐입니다. 신이 주문공이 효종에게 올린 봉사 한 장을 보니 가장 요절합니다. 신이 아무리 간절하게 말로 아뢰더라도 반드시 이보다 나을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감히 책을 만들어 올린 것입니다. 대저 학문은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늘의 상께서 경련에 나아가시는 것이 부지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련과 야대는 저대로 일정한 격식이 있으니 때때로 편전해서 경련 시종신을 불러 서로 함께 강마하소서. 이와 같이 한둘하여 성이 정심의 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법과 상대하여 문난해서 의심하는 바가 전혀 없은 뒤에 서로 문제를 내어 얻은 바를 질정하면 그 학문이 날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학문하는 데는 모름지기 의관을 바르게 하고 첫 닭이 울 때 일어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풀이 연구하여야 하며 그렇게 해도 오히려 밝혀내기 어려움을 걱정하는데 하며 임금은 하루에 만기를 보살피므로 그 학문하는 것이 유자처럼 전일하게 하지 못함이리까. 옛날 송나라의 제유들이 혹 산방에 거처하면서 의리학을 강명하였지만 미진한 곳이 오히려 많았으니 남의 임금된 이는 더욱 끊임없이 부지런히 힘써서 물은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치하는 도리를 항상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지금 급급히 치화를 보고자 하여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어진이를 애타게 구하십니다만 저기 하신 지 10여 년이 되어도 평취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저 임금은 좋아하고 미워함과 옳고 그름을 분명히 보여야 하는 것이니 그것을 사람들이 해와 달처럼 우러러보게 된다면 누가 그 소위를 아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경연 시종신이 무릇 진달하는 것이 서도 일제 정직하게 아뢰지 않고 임시로 꾸며대어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니 이는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헤아려 형세를 살펴서가 아니라 조상의 마음을 믿지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또덕건대 원자를 보양하되 대신으로 하여금 면본으로 가서 모시게 한다 하니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은 소임이 중하고 일이 많으니 어찌 미급한 것이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방정하고 단아한 선비를 가려서 날마다 좌우에 모시게 해야 하니 반드시 글을 읽어야만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음식, 의복, 언어, 행동 사이에도 다 배우게 하는 방도가 있으니 만약 정직한 선비로 날마다 모시게 되면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점점 바른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오히려 태교가 있었는데 한후에 태어난 뒤에는 지혜가 날마다 자라고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저절로 습성이 됨이래리까. 만약 어릴 적에 보는 것이 모두 착한 일이면 습성이 지혜와 함께 자라며 변화됨이 마음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7, 8세에 이르러 배움에 들어간 뒤에는 교양함에 있어 저대로 법이 있겠지만 7, 8세가 못 되더라도 어리다고 하지 말고 배양하는 방법을 극진하게 해야 합니다. 듣건대 원자께서 타고난 자질이 범상하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대저에서 노력하여 도를 아는 자라도 성공하기에 이르렀으나 마찬가지인데 더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절로 아는 자질이라면 배움이 더욱 쉬울 것입니다. 원자의 한 몸에는 종묘 사직이 메었으니 신의 생각에는 이와 같이 배양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또 근련에 신이 연원전에 번들면서 듣고 본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전내의 미편한 일을 당 하관이라도 다 바로 아르게 하였었는데 요즘은 이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 하관의 경우에는 미편한 일을 보더라도 반드시 제조를 기다린 뒤에야 겨우 깨달을 수 있으니 중간에 어찌 빠뜨리는 일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술 5순배를 마치고서 차등 있게 상사하였다. 등조실을 샘싸곤 중종 13년 8월 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상이 시산부정을 물러가게지 못하도록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너가 올린 글과 너가 한 말을 듣고서 이미 너의 회포는 알았으나 너가 올린 책은 오히려 보지 못하였다가 보고 나니 학문하는데 매우 절실하였다. 종실 사람으로 학문의 뜻을 둠이 이와 같으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겨 책을 주어 권면하고 장려한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시산부장에게 물어서 그가 얻기 어려운 책을 제급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8월 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려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7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시산부장이 상소하였다. 신이 폐조를 지내오면서 매양 조종 정치의 득실을 보고는 속마음에 있는 말을 말씀드려 만에 하나라도 왕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종실의 후예로 언책의 자리에 있지 않고 또 천위가 엄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조정에서 군자와 소인을 진퇴하는 시기를 당하여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간절한 정성을 견디지 못하여 감히 비루하고 하찮은 소위를 다 말씀드려 해와 달처럼 광명한 성명을 간범하였고 또 면대하여 소장에서 다 하지 못한 의견을 모두 말씀드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왔더니 마침 국가의 일에 있어 하찮은 저의 성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게 회포를 품은 제 스스로 펴지 못하고서 다만 가슴을 어루만지고 한숨을 지으며 하늘을 향하여 스스로 슬퍼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종실을 접견하시어 말반에 참여하여 천안을 뵙게 되었습니다. 신이 오늘 종실을 접견하는 때에 감히 하찮은 정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지나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신이 전하를 뵙는 것도 이날 뿐이고 전하께서 신을 보시는 것도 이날 뿐이므로 죽음을 무릅쓰고 성총을 번거롭힙니다. 신이 스스로 생각해보건대 천하고금은 한 도일 뿐입니다. 옛날 도를 오늘날에 행할 수 있고 오늘날의 도도 옛날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계책과 의논이 성현에 미치지 못하니 감히 자신의 말을 하여 천청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성현의 말을 증거되어 전하께 아뢰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송조의 주문공이 효정에게 올린 봉사를 써서 책을 만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신은 두렵거니와 고금이 칠한과 성세가 달라서 신이 올린 문공의 봉사가 지금 정령의 득실에 도움이 되지 못할 듯합니다만 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고 집을 정제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방도였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닫고 집을 정제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방도가 어찌 고금이 다르겠습니까? 만약 전하께서 이 글에 마음을 두어 날로 살피고 달로 새로워져서 하루아침에 환하게 관통하시면 태평을 일으키고 난을 평정하며 융성하고 쇠퇴하게 하는 방도가 절로 그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자리 곁에 두시어 여기에 늘 생각을 두시면 성덕의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한번 하문하시면 신이 어리석을지라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는 유념하소서.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7일 갑술 5번째 기사 황해도 해주에 지진이 일어나고 집이 흔들렸다.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설경 심달원이 아뢰기라 시산부정은 과연 학문에 공을 들인 사람입니다. 대저 종실 사람은 사직과 휴척 종망을 같이 하는 사람이니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여 절로 마지 못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학술이 있는 사람을 가려 연대하여 소회를 아뢰게 하는 것은 과연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시산부정이 올린 봉장을 보니 종성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 가상함으로 내가 서책을 주도록 명하였다. 다만 연대하는 일에는 전에도 의논하였으나 가려서 입대하게 할 수 없으며 또 품계로 한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학술이 있음을 보고 다 윤대하게 할 수는 없다 하였다.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한성부 판관 김한노는 송사 처리하는 자리에 합당하지 않고 김제군수 김영은 매우 호남함으로 큰 고을인 김제의 백성을 다스리는 소임에 합당하지 않으니 모두 퇴직하소서. 금성대군의 손자 연장이 전에도 상은하에 비록 갑자기 복직할 수는 없더라도 최씨의 노비를 얻어 생활의 미천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최씨는 곧 금성대군의 아내입니다. 금성대군이 조정조에서 죄를 받기는 하였으나 지금 추론할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벌은 자손에게 미치지 않게 하였으니 죄를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은 왕자의 정치가 아닙니다. 연장이 지금 청주에 살면서 천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먼저 친족을 친애한 뒤에야 백성을 인애할 수 있는 것이니 상께서 특별히 허통하게 하시면 어찌 왕정의 아름다운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김한노는 정과의 출신인데 어찌 한성판관이 될 수 없겠는가? 연장의 일은 삼공에게 묻는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대신들이 연장의 일을 의논드리기를 지금 허통에 대해서는 의논할 수가 없고 오직 천역을 하지 않도록 하며 또 빈궁함을 도와주어 줄이고 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예조에 명하여 포모, 곡식, 전결, 노비를 주어 생업을 꾸리게 하고 복호하였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광이 나아가다 사경 이인이 아뢰기라 여기에 이 개천은 아래 사람을 대하는데 엄하고 선비들을 빈 예로 대접하였다 했는데 대저 선비들은 이와 같이 대접한 뒤로 하여 거치기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방에 향학을 설치하는 것은 다 유수를 중히 여긴 때문인데 교생과 학도는 무릇 사신이 지나가는 것을 만나면 이졸 천례들과 짝을 지어 같이 다니며 먼지 나는 수레 앞에서 분주히 맞이하고 전송합니다. 교생들로서는 비록 스스로 높은 체에서는 안 되지만 유관을 쓰고 도로에서 분주히 마중하는 것이 매우 불가합니다. 선비가 예를 행하는 데는 학궁에서 해야 하고 길거리나 거리에서 행하서는 불가합니다. 하고 시독관 정옥형이 아뢰기라 요즘 변방에 헌단이 있는데 군마에 관한 일은 허술합니다. 신이 보니 말이 있는 군병이 적습니다. 비록 내금이라도 말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쉽게 얻지 못합니다. 나라에서 목장을 설치한 것은 군마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일이 있게 되면 어찌 갑자기 목장에 말을 타겠습니까? 앞말로 말하면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이거니와 순말은 목장에서 헛되이 늙어가니 내어다가 민간에 흩어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목장의 순말을 민간에 흩어 기르는 것이 좋은데 유사가 어렵게 여긴다 하며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살구지에서 기르는 말은 겨울에는 여러 곳에다 넣어서 기르고 봄이 되면 다시 놓아 기릅니다.
인심이 간사해 도둑질하는 자가 많으므로 부득이 목장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상등말은 그 값이 면포 수백 피를 받을 수 있는데 말을 잃을 경우 목자에게는 무명 30필만 물립니다. 그래서 말 한 마리만 도둑질하면 서너 마리의 값을 변상할 수 있으니 이는 도둑질 해간 자에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당초 법을 제정할 때는 만약 진짜 도둑 맞았을 경우 지나치게 물리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욱 간사하고 거짓이 생겨서 해마다 목장을 쌓아 경기의 백성이 폐해를 많이 받으니 목장을 튼튼히 쌓으면 오래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나는 곳은 바닥에 돌을 메워 흙으로 덮어 완전히 쌓아야 하니 한 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또 쌓아서 완고하게 되도록 하면 그 뒤에는 백성이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장령 임추가 하기를 목장을 설치하는 것은 백성에게 그곳에 농사짓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이 예빈시 첨정으로 있을 때 뽕을 심은 곳을 가서 살펴보았더니 밭을 일군 곳이 많이 있으므로 물어보자 내 원두라 운운하면서 스스로 법공이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내 원두를 둔 것은 무엇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내 원두를 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는데 아마 천신에 쓰기 위해서이리라 하였다. 준조 7월 34권 중종 13년 8월 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소격서 등의 일을 아뢰니 윤호하지 않았다. 준조 7월 34권 중종 13년 8월 9일 1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복 참을 받고 계복을 듣다. 중조 7월 34권 중종 13년 8월 1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34권 중종 13년 8월 10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소격서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순변사는 묘당의 방략에서 모두 보내는 것이 좋다 하였으니 신등은 군도덕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기 소외가 있으면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도가 해마다 흉년이 들어 변방의 창고가 텅 비었는데 이제 또 서리가 일찍 내려 수확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아직 침입하는 분명한 형적이 없는데 대신을 보내는 것은 한도의 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만약 가서 전에 약탈당한 오도리를 소환하지 못하면 성저의 사람들이 더욱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준양암비 대신이 와서 순찰하는 것을 보면 더욱 역무를 도모할 것이고 또 순변사를 차임하였는데도 서서히 떠나면 저들은 대신이 장차 올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끝내 가지 않을 경우는 아마도 실망할 것이니 보내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잔괴하기를 순변사에 관한 일은 삼공에게 물으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10일 정축 네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다. 중조 7월 34권 중종 13년 8월 10일에는 무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34권 중종 13년 8월 1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윤대에 나아가다. 중조 7월 34권 중종 13년 8월 1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이자화를 예조 참판으로 손주를 경기 관찰사로 김유로 사헌부 지비로 최소곤을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중조 7월 34권 중종 13년 8월 11일 무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소격사 등의 일을 아뢰고 사헌부가 또 아뢰기를 경기관찰사 손주가 오늘 낙점을 받았습니다. 손주의 사람됨이 몸가짐에는 가상할 만한 것이 있으나 기국이 어둡고 약하여 방면의 소임에 합당하지 않으니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손주는 방면의 소임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지만 그 몸가짐이 가상할 만하다면 지금 바야흐로 사람이 부족한 때이니 채직할 수 없다. 나머지는 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준조 7월 34권 중종 13년 8월 11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준조 7월 34권 중종 13년 8월 11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경상도 곤양 사천 등의 고을에 지진이 있었다. 준조 7월 34권 중종 13년 8월 12일 김용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독간 민수원이 아뢰기를 이 책에서 말한 천세의 일은 지금으로 살펴보면 어린아이 장난과 같습니다. 그 처음에 왕흡약이 계획을 꾸민 것은 오직 구준을 바로 배척하고자 했을 뿐이었는데 송진종이 학문이 없고 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하늘에서 상서가 내렸다고 속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제도 왕단의 의견에는 불과함이 없겠는가 하였으니 왕단이 황제에게 존중을 받았으니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다만 왕단이 재상의 도량은 있었으나 과단하고 용감한 기절이 없었으므로 그 잘못을 힘껏 쟁변하지 못하여 황제로 하여금 이런 허탄한 일을 승상하게 하였으니 왕단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그를 절개를 잃은 풍도에 비하는 이도 있었으니 아마도 세상이 아줌마에 구차스럽게 용납된 때문일 것입니다. 왕단이 마침내는 뉘우치고 그의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머리를 깎아버리고 염을 하라 하였으니 왕단도 그 생애를 바르게 마치지 못함을 스스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 이 유청이 아뢰기를 소인이 틈을 보고서 그르쳤으니 인주가 좋아하고 숭상함을 상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조의 세조께서도 불도를 좋아하시며 양성지가 대사원으로 있으면서 요속을 거느리고 부처에게 절하였는데 부처에게 절하는 것이 잘못임을 모른 것이 아니라 세조께서 바야흐로 불도를 숭상하심으로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고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오는 15일에 요생의 전강이 있다고 하니 이는 진실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날은 곧 추석이니 속칭 삼명일입니다. 삼명일인 정조, 단오, 추석에는 어버이가 있는 사대부는 술상을 올려 어버이를 기쁘게 하고 어버이가 없는 사람 묘소를 찾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 상께서 자전이 계시는데 매양 제변을 두려워하고 또 자전이 금지하시어 명일이 되어도 풍정을 올리는 예식을 거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속절에 자전께 잔치상을 올리는 것이 불가하지 않으며 유생의 정강도 물려 시행함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8월 1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8월 10일 개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소격서 등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이 자화가 이제 예조 참판이 되었습니다. 대저 예조는 예를 맡은 관사이고 교화의 소임을 맡았습니다. 자화는 행금이 없고 상제 노릇을 삼가지 않았으니 이런 사람이 어찌 교화하여 거느리는 책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형조조랑 이 영부는 지금 춘추관의 일을 겸임하였는데 이 사람은 향방을 모릅니다. 대저 11을 분변해야 사국의 소임을 행할 수 있으니 사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기록하는 바가 잘못됨이 많을 것입니다. 모두 채직하소서 하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이 자화는 예 것을 좋아하지 않고 기국도 좋지 않으며 예조의 바야흐로 증한 일, 천거에 의하여 시취하는 일을 가리킨 것이다. 있으니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채직하소서. 부평은 잔패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부사를 가려서 보내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은 전에 곤양 군수로 있을 적에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자원은 예조 참판이 되지 못하겠는가? 나머지도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11일 기묘 네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1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1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1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1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정옥형이 아뢰기를 이 책에서 황제가 서경을 들러 모든 능을 참배하였다 한 것은 황제가 모든 능을 참배한 지 오래지 않았는데 이제 또 참배하였으니 이는 봉선 때문에 지나는 길에 참배한 것인지 성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께서 먼데 능은 아직 참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옛말에 가을에 서리와 이슬이 내리면 군자가 밟고 오는 슬픈 마음을 가지며 봄에 이슬과 봄에 비와 이슬이 내리면 군자가 밟고는 허전한 마음을 가진다 하였습니다. 요즘 비록 죄변 때문에 능을 참배하는 예를 거행하지 못하셨으나 선능은 자주 참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옛말에 아버지 사당에만 재물을 풍성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어찌 선능에만 자주 참배하셔야 되겠습니까? 영능은 저기하신 이후로 한 번도 참배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이는 길이 가장 멀어서 반드시 묵어야 하고 민폐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 한 번 참배하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태묘에 먼저 참배하고 능치면 뒤에 참배하였으나 지금은 능에 참배하는 것도 폐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년의 폐해가 있기 때문에 먼데 계신 능에는 아직 참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폐해를 따져서는 안 된다 하였다. 영준이 아뢰기를 위야 임포가 가지 않은 것은 깊은 뜻이 있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소인이 용사의 허탄한 일을 만들어서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으므로 이에 본바가 있어 가지 않은 것입니다. 임포가 지은 시에 무릉으로 다른 날 유고를 찾더라도 봉선서 없는 것이 그래도 기쁘구나 하였는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송진종이 이 사람을 찾더라도 반드시 황탄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왕흠약에게 빠져서 비록 어진 사람이 있었더라도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한 무죄가 포륜으로 신봉을 맞이한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니한 말을 힘써 행하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곧 돌려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비록 불러서 오더라도 국가의 이익이 없으니 형식을 일삼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참으로 어진 사람이면 만승천자의 존귀한 몸으로 친히 굽혀 찾아가더라도 낮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와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첨가한 것은 어진 선비를 쓰려는 것이다. 근래 노필이 어질다하여 겨우 한 품계를 올렸는데 도리어 과하다고 하여 내렸으니 이 또한 불가하다 하며 신용계가 아뢰기를 3대 이후에는 명시를 다 따져야 하겠으나 만약 초승하였더라도 그 명성에 맞지 않으면 도로 내려도 좋습니다. 지금 세상의 일은 모름지기 명시를 자세히 살펴야 하니 그 실상을 따지지 않으면 현부가 혼동될 것입니다. 소위 첨가된 사람인들 어찌 하자가 없겠으며 한 사람이 첨가하니 어찌 그 어짐을 알겠습니까? 신의 의견으로는 무엇보다도 실상을 따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고 설경 심다론이 아뢰기를 사람 첨가하는 것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첨가하는 사람을 명성만 위할 뿐이라면 처음 육품직을 제수하는 것이 또한 불가합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신용계의 명실에 관한 말은 불가할 것이 없는데 심다론이 비난한 것은 잘못이다. 심다론이 사관으로 있을 때 사초로 사실과 다르게 썼다. 일찍이 주부 안우의 이 일을 쓰기를 우는 시골에 있으면서 백성을 구제할 마음이 있으므로 저축왕곡식을 봄에 흩어지고 가을에 거두어 드렸는데 이것은 오로지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했는데 그때 동료 사관이 웃으면서 그것을 고쳤다. 헌납 영중 지평 박훈이 전의 일을 논하니 전개교하기를 선지와 이완을 채직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8월 1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유 5군 전에 평사로 있어서 그의 도의 일을 알기 때문에 지금 종성부사를 제수하였는데 옥이 또 상언하여 집에 머물러 있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야흐로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어버이는 늙었는데 다른 자녀가 없는 사람은 내지의 수령과 서로 바꾸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삼공에게 물어라. 또 어버이의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은 고향을 300리박 수령에 제수하지 않는 것은 법으로 정해졌는데 첨사 만호는 수령과 똑같이 보지 않는다. 그러나 법은 고르게 시행해야 하니 첨사 만호에게 늙은 어버이가 있으면 보내지 않아야 하겠는가? 삼공에게 물으라.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8월 14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8월 14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삼공이 의계하기를 유옥의 일은 만약 이 사람을 보내면 백성을 다스리고 적을 막는 데다가 그 방도를 얻게 될 것이고 어버이의 나이가 70이 못 되었으니 또한 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우는 위도 없고 그 어버이가 병들었다면 위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첨사만으로 말하면 인물이 한정되었으니 방어를 담당할 만한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나 자매가 없고 그 어버이가 늙고 병들었으면 혹 위에서 언전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유옥의 이런 정성이 그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어버이 나이가 70이 못 되었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는 알았다 하였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8월 1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진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1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장령 최소권 정은 권운이 전의를 논하고 소권이 두 아래기를 예조는 예악과 문물을 주관하는 자리인데 참판 이 자화는 상제 노릇을 삼가지 않았으므로 그 직에 있게 해서는 안 되니 속히 채직하소서 하고 권운이 아래기를 상제 노릇을 삼가지 않은 것은 다른 과실이 아니라 인륜의 험이 있으니 본디 중란한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저 지금 사람은 상제 노릇하면서 술 마시는 것은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모두 놀라면서 술을 마시면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데 신의 생각에는 술을 마시는 것이나 고기를 먹는 것이나 본디 마찬가지라고 여깁니다. 보통 사람은 술을 마시는 것이나 고기를 먹는 것이나 본디 마찬가지로 여깁니다. 보통 사람은 술을 마시면 근심을 잊어버리는데 어찌 상중의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풍습은 자르게 해서는 안 되니 별도로 전제하여 중예에 효유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자화가 과연 상제 노릇을 삼가지 않았다면 예조의 관원이 되는 것은 미편한 듯하니 채직하도록 하라. 또 상중에 술 마시는 것이나 고기 먹는 것은 마찬가지니 법사가 규철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1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유담년이 함경도 절도사 정인겸의 계본으로 아뢰기를 속군에는 임신년에 갑산 지방에 노략질 하였는데 그때 황형이 제어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나와서 사냥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 오랑캐를 사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을 불러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의 삼공 및 지변사 재상 등을 불러 병조와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정광필 등이 의계하기를 석군에는 오랑캐 중에서 가장 발호한 자입니다. 이 오랑캐의 발호를 인하여 망합, 주장합이 잇따라 배반하였으니 이 오랑캐는 난의 원인입니다. 만약 근경에 나오면 오히려 계책을 써서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오랑캐를 잘못 사로잡게 되면 변방의 혼란이 크게 일어나 반드시 성종조의 허혼이 평안도에 일을 낸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고 이 장군이 아뢰기를 남도의 사람이 다 사로잡으려 하니 그렇게 되면 그곳 사람들이 조종해서 사로잡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반드시 경솔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사로잡으려 한다면 장수를 보내되 기병 4~5명의 군관 2~3인을 거느리고 단기로 급히 달려가서 토병 약간을 뽑아 계책을 써서 사로잡아야 하니 이 일은 변장에게 위임해서는 불구하고 별장을 보내어 도모해야 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이에 삼공이 곧 이조판서 병조판서 등과 합의하여 이 지방의 이름을 써서 아뢰기라. 이 사람은 지모와 방략이 있으며 또 강하고 용맹하니 내일 보내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라. 이 지방이 갑자기 먼 길을 떠나가니 그의 의복을 사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16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16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정원이 합의하여 아뢰기를 방어사 이 지방을 내일 보내는 일은 이미 의논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처리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처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변방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니 내일 조계한 뒤에 삼군과 병조 판서로 하여금 임금님 앞에서 상의하도록 하여 이 지방을 면대하여 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16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진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1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방어사 이 지방을 인견하였는데 영의정, 정광필, 우의정, 안당, 병조판서 유담년도 명패를로 부름을 받고 들어와 있었다. 부재학 조광자가 마침 숙배하러 예고를 하였다가 장차 방어사를 보내려 한다는 말을 듣고 가벼이 의논해서는 불가함으로 상이 곧 불러들이니 광조가 아뢰기를 이 일은 묘당 대신과 지변사 재상이 이미 자세히 의논하여 처리한 것이므로 신처럼 오활한 유자가 가벼이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작은 듯 하나 실로 큰 것이니 신은 이것 때문에 변방에 이 일이 일어나는 조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석군에게 주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왕의 거동은 만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리가 바른 뒤에
거행해야 합니다. 지금 석고내가 모욕하는 마음이 없고 다만 사냥하러 왔을 뿐인데 우리가 불의에 엄습하여 사로잡으려 한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일은 변장이 혹 편의로 처리하였더라도 불가한데 만약 조정에서 스스로 도적의 꾀를 행하여 재상을 보내 엄습한다면 의리에 어떻겠습니까? 만약 사로잡았다가 속고내가 아니면 그 걱정거리가 장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요. 참으로 속고내라 하더라도 만약 죄가 있다면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 변경에 요란을 피운 것이 아닌데 몰래 군사를 내 엄습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합니다. 비록 장수를 보내더라도 사로잡지 못하면 호인이 반드시 우리를 믿지 아니하고 간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만약 속고내가 지금 와서 변경을 요란하게 하면 사로잡는 것이 옳다. 그러나 사냥하러 왔는데 도적의 꾀를 행하여 엄습해서 사로잡는 것이 사체에 어떻겠는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조광조의 말은 참으로 유자에 지극한 말입니다. 그러나 3대 이후로 변방위를 처리하는 데 한결같이 제왕의 도를 따르지 못하였으니 지금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전쟁의 기회도 또한 한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옛날 제왕이 이적을 대함에 있어서도 도에 맞는 것과 반드시 친히 그곳을 가보고서 안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다 인과 의로 한 데 불과합니다. 그리고 올해 북방에 서리가 일찍 와서 농사 수확이 전혀 없으니 만약 변경의 환란을 만나면 반드시 제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자가 이적을 대하는 데는 변경을 충실하게 하고 백성을 넉넉하게 하여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저들이 먼저 변경을 요란하게 하여 적이 우리에게 침범하면 부득이 대응하되 서서히 주의를 묻는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본디 사리에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병력을 살피고 헤아려야 하며 가벼이 움직여서는 불가하며 하물며 명분 없는 거사임이랄까. 비록 주장합이 이 거사로 인하여 스스로 징치될 수 있다 하나 아무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듯합니다. 옛날 성조조의 만포첨사 허혼이 사냥하는 오랑캐를 몰래 사로잡았더니 이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변방의 근심이 그치지 않아서 백성이 그 폐의를 받게 되므로 성종께서 허언을 베어서 앞으로 올 일을 징계하셨습니다. 지금 조정에서 대신을 보내어 숲속에서 오랑캐를 엄습하여 사기의 수책을 가지고 도적의 방법을 행하니 국가의 사체에 어떻겠습니까? 신원 변방의 일만 일으키고 국가의 체면만 크게 상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자 유담년이 버럭 화를 내어 소리 지르며 아뢰기를 일이 만약 처리를 잘못하면 과연 사단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옛말에 밥 가는 일은 종에게 물어야 하고 배 짜는 일은 요종에게 물어야 한다 했으니 이와 같은 일은 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광조의 말도 또한 깊은 뜻이 있으며 일이 매우 가볍지 않으니 가벼이 움직일 수 없다. 정부 및 지변사 재상을 다시 모아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